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목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국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좀 보이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는 뭐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준에서는 뭐 대형주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하락폭을 키우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그 외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 않게 잘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뭐 엔터라든지 뭐 일부 AI 종목군들 루닛, 그리고 뭐 조선주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었으나, 그동안 많이 밀렸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에서 뭐 뜨겁게 반등을 많이 해줬고, 또한 로봇이라든지 그 외 신규 상장 주들이 최근에 매우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쪽에서 정말 탄력 좋게 오늘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 시장이 비록 지금 바닥권에서 빡빡 기고 있는 흐름이지만은 시장의 탄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인즉슨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시장이 지금 완전히 바닥에 처박혀 있지만은 12월 초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뭐 100% 확신하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고 기준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그에 맞춰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 국채 금리 하락과 함께 제약바이오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뭐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거래일 정도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알테오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반등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의 종목군들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네, 제가 볼 때는 뭐 아침에 이뮤노반트 주가를 미국 시장에서 체크를 좀 했었고, 나스닥 생명공학 차트를 보면서 이 정도 되면 올라갈 타이밍이다라고 좀 많이 봤었는데, 어제도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런 코멘트를 일부러 좀 많이 달아놨는데요. 딱 맞게 많이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반등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대신 조금 아쉬운 게 반등의 탄력도 면에서 예전같이 못하다라는 게 좀 아쉬울 뿐이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대안 섹터가 많은 거죠. 시장에서 지금 뭐 AI도 있고 로봇도 있으면서도, 예? 그런 대안 섹터, 대안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모든 제약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뭐 오케이인 것 같은데, 알테오젠만큼은 지금 노이즈가 상당히 많죠. 오늘 회사에서 뭐 PH20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제네릭,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2034년도, 2041년도까지는 문제 없을 것이다 말이 나오는데, 얼마 전 서정진 회장은 또 SG 제형으로 본격적으로 이 시밀러를 준비하겠다, 그 할로제임의 특허가 끝나면 그런 말을 해대고 있으니까 시장 그래요. 머크도 네 모든 걸 부정하고, 그 다음에 할로 그 알테오젠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엄민영 애널도 문제없다 라고 말을 하며, 모든 블로거들도 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딱 뭘 보냐면, 돈이 지금 가리키는 방향이 아직은 못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이빠이 들어와서 추세를 돌려놓으면 그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하방의 힘이 너무 강하다. 알테오젠만큼은 나머지 제약바이오는 괜찮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게 개별적인 호재와 이 내용들이 각기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어요. 뭐 신라젠, 뭐 한미약품, 뭐 이럴 때 그 전에도, 한참 전에도 다 그랬습니다. 뭐 줄기세포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포치료제 가다가 항암제 가다가 뭐 영진약품 같이 뭐 합병 이슈로 뭐 날려버리고, 응? 폐암으로, 그 다음에 그
CODC인가 CBDC인가 뭐 그런 걸로 날려버리고 신풍제약대 아무튼 좌우지간 수도 없이 많은 순환매가 발생하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주 순환매 장세와 더불어 점차 시장이 정상화되는 느낌, 말 그대로 시장의 탄력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 보면서 공격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신 많이 올라간 쪽은 공격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적당한 구간에서 돌파를 준비하는 종목이라든지 적당한 수렴을 갖춘 종목이라든지, 많이 올라간 쪽은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의 선정이 중요하고, 그 종목의 선정에서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이 수렴했을 때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노려서 대응해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뭐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러한 구간을 노리는 게 아무래도 좀 싸게 사서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레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우리가 매수의 범위를 잡아놓고 매도의 범위를 설정해 놓고 대응하면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소폭 더, 그러니까 뭐 코스피는 소폭 더 많았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소폭 더 많았는데, 지수적으로는 코스닥은 상승입니다. 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전체가 오늘 빨간불을 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4.2%,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 지수를 많이 깎아먹었는데, 최근에 보면 밸류업 종목군들 엄청 세요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삼바가 5%, 셀트리온이 5% 가까운 상승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케어를 하고 올라왔다. 즉 제약바이오가 좋았다. 제약바이오가 좋았다. 자, 오늘 미증시 휴장인데 아무래도 미증시는 전일 휴장을 앞두고 차익 매물도 있었을 것이고, 일부 목에 찬 부분과 대래 실적 등 영향, 그리고 관세 등 여러 요인에 의한 부담이 지수를 짓누르는 모습이고, 특히 반도체가 별로인 흐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정대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국채금리가 잘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에 따른 나스닥 생명공학 또한 낙폭을 어느 정도 다 축소하고 많이 올라와서 금일 국내 반도체는 노답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고, 그나마 재반은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까지 하니 조금 더 좋았던 모습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 탄력 면에서는 예전만 못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장중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올라올 때 탄력이 너무 아쉽습니다. 대신 알테오젠만의 문제가 좀 있어서 나머지는 다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을 좀 했는데요. 그나마 오후에 이런 종목군들의 탄력을 키웠다라는 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정도로 보여져서 단기 반등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거 외에 미국 증시는 사실 특별히 코멘트할 시점도 지금은 아니에요.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리딩을 하는 흐름에 맞추어 춤추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다가 제가 코멘트를 좀 적지 못했던 게 자율주행 섹터인데, 이거는 이따가 말을 하고 여기다 깜빡하고 못 적었는데, 지수를 보면 정말 많이 빠졌죠. 코스닥도 코스피도,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도 정말 많이 죽어 있고 말입니다. 경제도 뭐 하여간 좋은 소리 하나도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아십니까? 시장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주식 한 15년 했고요. 15년 더 했네요. 거의 18, 1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바닥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모두가 국장은 떠나야 된다, 모두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바닥이 많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12월 9일이라고 어제 이전에 라고 약간 말을 좀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국회의 회기 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금투세 폐지 법제화가 되면 이거는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내용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게 일단은 본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상장했던 종목 내에서 아무튼 트럼프 혹은 일론 머스크랑 연관된 이슈 등등이 조금이라도 엮이면 아주 무지성으로 땡겨버리는 시장이 어제 오늘 매우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런 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래대금이 살아있을 때 3일에서 5일 선이 꺾이기 전까지 그냥 대응하고, 대응 안 되신 분들은 보지 마라. 한 번이다.
뜨거운 머니가 들어와서 휘젓는 거기 때문에 거래와 시장에 관심이 살아 있을 때는 대응하고 트레이딩 해라. 이쪽에서 그냥 매매하셔라. 이렇게 봅니다. 대신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며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상태에서 순간의 탄력도가 굉장히 뛰어나야 되겠죠.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의 눌림을 공략하라 라고 설명드리고요.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노이즈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어제죠. 서영진 회장이 SC 관련된 내용, 뭐 서영진 회장 발표대로라면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약간의 노이즈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로 말은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노이즈가 많습니다. 즉 시장에서 대안의 종목이 많은 게 문제겠죠. 뭔가 큰 호재가 나오면 모를까요. 그 외 제약바이오는 저는 문제 없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뭐 간단하게 미국 시장 잠시만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뭐 이거는 이따 보는 걸로. 간단하게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이걸로 좀 봐도 되겠다. 나스닥 생명공학 차트를 보면 최근 사실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죠. 우리나라와 함께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깼고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 시장은 못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전부 다 알테오젠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나스닥의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영향은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이제 각각 개별 이슈가 있고 하는 종목군들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뮤노반트도 최근 함께 빠지면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 저점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돌리고 연말에는 삼성에 대한 부분을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생명과학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긍정적이다. 이 정도로 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싶고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여기서 지지가 나왔지만은 주봉상 5주 이평선을 이탈하는 흐름에 여기에서 휩소가 나와버렸죠. 일봉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쌍봉을 그렸는데 호재에 빠져버렸다라는 거. 그러면 올라가면 계속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목에 차 있는 이 미국 반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닥 긍정적이게 보이지는 않는 거고요. 미국 보면 완전히 테마 장세예요. 테마 장세.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테마의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켓랩만 보더라도 계속 올라가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AI도 이렇게 뜨겁게 만들 수 있었던 게 중간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 테마가 붙으면서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불과 4일 전이죠. 4일 전에 이런 폭등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AI가 더 큰 폭등을 해버릴 수 있었던 게 여기서 나왔던 거고, 뭐 제나테크라든지 단기간에 뭐 거의 10배 쳐 날려버리질 않나. 트럼프 장남이 이미주얼 머신스에 영입됐다라는 소리에 뭐 2불짜리가 또 단기에 10불까지 올라가는 400% 막 올라. 지금 이 미국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단기적으로 특히 어제 무지성으로 땡기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제가 보는 거는. 자, AI 섹터 단기적으로는 루닛이 제가 72,000원에서 77,000원 단기 고점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구간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12월 1일 날부터 학회죠. 학회 일정 다 보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최근만 볼게요. 대한고래 회의하고 나서 다 폭락, STO 오늘 뭐 한다 해서 폭락,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절단 왔죠. 폭락, 폭락 이런 것들. 재료 까보는 건 그리 좋은 거 아니다. 재료 까고 나서 그 재료가 좋으면 다시 가겠죠. 그럼 그때 보십시오. 그때 보면 된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뭐 제로 있는 애들 AI 쪽에서는 차트 수급 보면서 대응하면 될 거다. 오늘 같은 경우 AI 쪽 종목들 뭐 나머지는 이따 뭐 종목으로 좀 보고요. 이제부터는 자, 지수는 제가 볼 때 별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지수는 빼고 바로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반도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캔들이 발생하면서 시가부터 이탈이 나왔죠. 장기 평선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갭을 아일랜드로 깼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N자 파동의 시장이죠. 헤드앤숄더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일단은 저점 확인이 필요한 자리다. 그럼 그 전까지는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요. SK 하이닉스 제외하면 뭐 한미 반도체 보십시오. 끝없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 반도체 지금은 안 되는구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지금 매일 600억, 700억씩 들어오는데요. 아, 여기도 힘들구나. 그냥 저점만 지켜줄 뿐 힘들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2차 전지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버티긴 하지만은 여기서도 지금 그닥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쪽도 힘들구나. 아직은 바닥을 확인은 못했구나. 오늘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좀 강했는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란 거래 대금이 더 터지고 하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아직까지는 대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알테오젠 보면 이 하락이 강하고 나서 이 기술적 반등을 매우 뜨겁게 했죠. 저도 그때 저도 회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하면서 이때 이제 선물로 30계약 정도 여기서 정확히 잡긴 했는데요. 다 먹지는 못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저점을 계속 트라이를 하는데 반등이 일단 세게 나왔다라는 거.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지금 짓누르는데 올라가게 되면 이 매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는 적어도 33만 5천 원하고 35만 원은 넘겨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적어도 이 위로 올라가지 않은 이상 적어도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많이 올라왔기도 하고요. 대신 뭐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좀 끄집어 올린 거 그나마 긍정적이게 좀 보여주고요. 근데 이 탄력이 좀 약해져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도 한 4만원대 한 4만원 구간 정도에서는 일단은 이 매도하고 대응하고 좀 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유하고 있는데요.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냥 좀 더 길게 봐도 되지 않나.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고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좀 더 올라가는 거 봐도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뭐 중간까지 갔다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보면 바이넥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군들 좀 더 탄력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ST팜 같은 경우도 실적 기반 베이스라 연말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만원 언저리까지는 문제 없어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들고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도 이게 이제 장기 박스권을 건들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조만간 루슈에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트라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걸 넘기냐 못 넘기면은 다 매도를 쳐버려야 되고 넘길 수 있는 모멘텀과 힘을 가졌다 하면 끌고 가버리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이 정도 선에서만 현재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현대로템이나 이런 방산도 완전히 작살이 나버렸는데 HD 현대 일렉의 차트가 약간 불안불안하네요. 이런 구간에서 그냥 치고 가면 좋은데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21선을 이탈하고 나서 여기서 돌려주면 좋은데 또 깨지면 최근에 하도 종목군들이 고점에서 많이 깨져가지고 약간 불안한 흐름이 좀 있다 정도 봐야 되고 루닛 잠깐 보면요. 루닛은 제가 72,000원 구간에 부터 강력한 저항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월봉의 72,000 기준선 라인은 쉽게 뚫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인데 단기적으로 이 강력한 저항을 찍었다. 그럼 눌림을 보더라도 6만원대 근처 이런 자리에서 눌림을 봐야지 어설픈 자리에서 눌림을 보는 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게 되면 일단은 뭐 11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료 주말 이후에 학회가 있기 때문에 학회가 끝나고 세론이 나와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
하단에서 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안 볼 것 같아요. 바로는 안 볼 것 같고, 어제 이제 이스트 에이드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AI에서 과거의 줌 인터넷이죠. 일단 바닥에서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한 번 정도 더 내일 뭐 3일선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매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제랑 오늘 해서 두 번 정도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돌파하고 올려칠 때 들어가서 어제 상따로 받고, 여기 돌파할 때 이 윗꼬리 정도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짧게 팔고 좀 나왔고요. 이거는 나쁘지는 않았고, 또 눌리면은 이런 구간들 보면서 아마 트레이딩 할 것 같아요. 이스트 소프트도 거래대금 많이 터치면서 올라왔는데 아마 이렇게 올라오면 단일가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매매를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쪽은 또 안 볼 것 같습니다. 왜냐, 대장이 폴라리스 AI인데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안 볼 것 같고요. 오늘은 셀바스 헬스케어를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좀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주봉에서 단기 저항권이 월봉상 정확히 5,500원 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저항의 매도는 잡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지금 순환매 격으로 좀 올라와서 돌파 전에 이제 5,000원 전에 좀 들어가서 뭐 짧게 이 파동만 좀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매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나왔던 것 같고요. 뭐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 이제 N자형 상승 패턴에 의한 매매만 오늘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3빌리언 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죠. 어찌 보면 이 친구가 스타트를 끊어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일단은 전체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게 또 과거 신규 상장주인데 사실 정확하게 이거는 상가 들어갔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뭐 오늘 노을이라는 종목도 오늘 내용이 좀 괜찮았는데요. 노을에 마이랩이라는 그 데이터 분석하는 영상 분석하는 그게 있는데 미국에 이 허가를 받았다, FDA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상따를 해도 될 내용이어서 아침부터 이 종목이 좋아서 이거는 상따해서 뭐 반 팔고 반은 좀 들고 일단 넘어가 보는 중이고요. 내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매물대가 많은데 재료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이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노머스라는 신규 상장주가 또 있는데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뭐 괜찮게 좀 나왔는데, 저도 이거 바로 좀 나왔을 때 이 성장률이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사업이 이제 디어유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2023년 3분기 94억, 2분기 170억, 이제 4분기는 이제 뭐 있고 1분기 건너 떴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하는데 3분기에 매출액이 263억이다. 영업이익이 37억이다. 예? 이게 누적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개별으로 보니까 누적 아니겠죠. 그러니까 3분기만 이거니까 두 개 분기 누적하면은 벌써 영업이익이 한 55억 나오잖아요. 디오유랑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은데
TOU가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인데 헐을 높게 받고 280억이고 비슷하네. 이렇게 보면은 또 비슷하네요. 아무튼 성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저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실적 발표할 때 뭐 회원님들한테 이거는 공부해야 된다 봐야 된다 해서 오늘 이거를 좀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뭐 수익은 제법 좀 여기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제법 여기서.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기존에 있던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장에 이 돈이 많이 돈 것보다도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매우 뜨거웠던 하루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마 내일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저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내일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한 종목은 손절을 좀 했는데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인데 여기에서는 잘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떨어질 때 좀 걸어놓은 거 사주고 사줘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한 2%대 전량 손절해버리고 좀 마감이 됐고 장 막판에 SOS 랩이 사실은 오늘 좀 이상했어요. 차트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봉으로 보면요. 일봉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오늘 설명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봉으로 보면 이 매물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고점을 쳤지 않습니까? 여기서 10%까지 갔다가 죽었고 여기 길게 보면은 여기에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졌으면 이 종목은 여기서 급락이 나와야 돼요. 오늘 빠져야 되는데 왜 빠지지 않을까? 도대체 왜? 아마 FSD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FSD, 테슬라 FSD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여기서 종배를 했어도 되는 차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뭘 보고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 터진 음봉과 양봉이 있는데요. 이 자리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매물대에서 나왔는데 똑같아요. 아까랑 이렇게 떨어졌으면 사실 여기서 급락 나오고 죽어야 돼요. 근데 이걸 다시 끄집어 올리네. 그러면 뭔가 이거 한번 해먹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올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차트의 구간은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페이크성으로 아침에 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늘렸다가 이때부터 한 차례 더 FSD가 발표되기 전까지 한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거의 관전 포인트를 좀 가지고 아마 봐볼 것 같습니다. 매매는 시간에 때 두 번째 타임에 들어가서 1,500원에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나왔는데요. 내일 다시 볼 것 같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이 위 대장 지혈제인데요.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얘가 이 친구가 퍼스트 무브로 FDA의 이 허가를 받았다. 라는 내용은 사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강세를 좀 보였고 여기서 파동이 끝난 다음에 급격한 하락이고 급격하게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갭 뜨고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좀 올렸는데요. 저도 재료가 나왔을 때는 바로 좀 상따로 대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가 VI 들어가고 흐름이 좀 그래서 그냥 팔아버리고 얘는 나왔어요. 왜 상따가 이런 자리에서는 시도라도 해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한가를 붙여버리면 갭이 엄청나게 크게 뜨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사실은 트레이더라면 상따를 시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과거에도 상한가만 가려고 하면 죽어버리러 하는 그 스타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약간 이런 구간의 흐름 예상해보고 내일 봐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SOS 랩 하고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그 밖에 이제 종목군들은 제약바이오 반등하는지 좀 보면서 또 AI 쪽 흐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요, 저도 회원님들한테 웬만하면 장전 브리핑 하면서 뭐 이런 섹터 저런 섹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초가부터 봐야 될 종목이라든지 좀 밀리면 봐야 될 종목이라든지 찍어놓고 보지만은 지금은 창 열리고 보는 것 같아요. 장 열리고 그만큼 시장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슈에 집중하고 또 연속될 수 있는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시장도 있고 아닌 시장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루닛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아주 당연하게 뚜렷한 주도주가 있을 때는 얘를 보고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이 뚜렷한 주도주가 좀 밀렸죠.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갈 때는 이 뚜렷한 주도주가 며칠 끌고 갔으니까 얘를 보고 또 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 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우리 사주 물량이 되고 출회가 됩니다. 그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로 인한 급락이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저녁에는 약간 미끄러운 것 같아요.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으시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